안녕하십니까, 신현 선생님입니다. 자, 1학년 전용 커리큘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고등학생이 됐는데 기분이 좀 어떤가요? 나도 이제 수험생의 길로 들어서는구나, 이렇게 약간 위기감이 느껴지는 학생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고1인데 뭐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출발점이 다를 수가 있어. 그렇다고 선생님이 니네한테 벌써 고1 애들한테 넌 이제 수험생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압박감을 느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중학교 때와는 분명히 마음가짐은 조금 달라야 한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고1부터 수험생이라는 마인드를 갖는 게 좋기는 합니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막 고3 같은 압박감을 느끼라는 건 아니야. 그냥 나도 이제 수험생의 길로 접어들었구나 라는 마인드 정도는 갖추는 게 좋아요.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보면 3학년 때 됐을 때도 열심히 하고 잘 되더라고. 알겠죠? 일단 여러분들 고등학교의 길로 들어선 거를 축하합니다. 왜 축하를 하느냐? 약 올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해봐. 아직도 한참 남았잖아. 근데 이제 고등학교로 들어섰어. 고1, 고2, 고3 이 3년만 잘 버티면 이제 너네 인생으로 쭉 가는 거예요. 3년밖에 안 남았어. 그런 점에 선생님이 축하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전용 커리큘럼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국어 공부를 하는 거고, 선생님 커리 중에서는 이렇게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이런저런 커리들을 많이 집어넣지 않았어요. 고1 때 해야 하는 것들만 여기다 담아놨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 선생님 커리 보기 전에 국어 과목이 중요하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특히나 이제 영어 이런 과목이 절대평가로 넘어가고 이러면서 국어의 반영 비율이 높아졌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것인지, 내가 대학 갈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걸 먼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문과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는 국어 반영 비율이 이렇게 돼요. 서울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내가 서울대를 갈 수 있다면. 그죠? 국어 반영 비율이 33.3%, 고려대가 35.7%, 연세대도 33.3%, 서강대학교는 36.7%, 되게 높죠? 성균관대 40%, 그리고 한양대학교 30%.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주요 대학들이 이런 학교들일 텐데, 이런 학교들을 보면 문과에서는 국어 반영 비율이 30% 이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결론이 뭐냐? 국어 점수가 대학을 결정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야. 물론 수학이나 이런 과목도 중요합니다. 근데 문과에서는 국어하고 수학을 놓고 보면 거의 동등한 비중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나요? 국어가 문과에서는 수학만큼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 우리가 항상 이제 뭐 수학이 최우선, 그 다음은 영어, 그 다음은 국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텐데, 문과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는 수학, 국어, 그 다음 나머지 과목들 이렇게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과 학생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아이, 수학으로 대학 가는 거 아닙니까? 수학 과학이죠.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은데, 현행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요거 잘 봐야 돼. 알겠죠? 자, 이과의 국어 반영 비율은 서울대학교 33.3% 보이죠? 선생님, 이과 맞아요? 이과 맞아요. 이과 국어 반영 비율이 이렇게 높아. 고려대학교 31.3%, 연세대는 조금 낮아요. 22.2%, 서강대 36.7%, 성균관대 25%, 한양대 조금 낮죠. 20%. 그래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국어 과목이 반영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이과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국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이과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는 가장 중요한 과목은 수학이 맞아요. 수학. 그 다음에 과탐, 과학탐구와 국어가 거의 동등하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수학, 그 다음에 과학하고 국어, 그 다음에 영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이거에 따라서 공부 비중도 잘 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알겠지? 그래서 이과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국어 점수로 대학을 간다는 아니더라도 국어 점수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갈 수는 있다. 발목 잡힐 수가 있어요. 알겠죠? 결론이 뭐냐?
문과 학생들은 국어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 이과 학생들도 상위권 대학일수록 이렇게 국어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이거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일단 전반적인 어떤 틀을 선생님이 안내를 하도록 할게. 선생님 1학년이 무슨 수능 국어 준비를 해요. 내신 국어 공부하느라 바쁜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돼. 국어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국어 공부가 두 가지가 있어. 국어 학습이. 내신 국어가 있고 수능 국어가 있는데 뭐 언뜻 생각하기에는 내신이나 수능이나 똑같이 국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이 달라.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은 이 내신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차이가 시험 범위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학교 교과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중간고사 시험 범위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 그런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없어.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한 전범위 이렇게 써 있거든. 평가원에 들어가면 평가원이 이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야. 그 얘기는 범교과적 교과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학력 수준을 넘어선다는 건 아닌데 단순히 국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뭐 사회적인 내용, 과학적인 내용 모든 것들이 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배운 그 작품 이런 게 출제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시험 범위가 사실상 없는 시험이야. 알겠죠? 내신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출제를 하잖아.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제 출제를 하시는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 국가 출제예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 바로 수능 시험이야. 알겠죠? 그런데 이 내신하고 수능이 많이 달라. 지문도 구성되는 어떤 원리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고 문제 유형도 많이 다르고. 알겠죠? 그래서 수능 국어는 내신 국어를 공부하면 자동으로 따라가는 것이냐? 그게 아니란 얘기지. 수능 국어는 따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알겠지? 근데 공부 비중을 좀 얘기를 하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내신 비중을 수능보다 조금 높게, 내신을 좀 더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고1이야. 알겠죠? 그러면 수능 국어 공부를 안 하면 되느냐? 그러면 고3 때 쎄 빠지게 고생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수능도 어느 정도 기본기는 잡아놓고 고학년으로 올라가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이. 수능 공부 죽도록 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내신에 포커스를 맞추고 1년을 보내는 게 맞아요, 고1은. 그런데 수능 공부를 아예 안 한다? 아, 이건 문제가 있다. 어느 정도 기본기는 잡고 2학년으로 올라가야겠다. 알겠죠? 이런 의도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수능 국어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돼. 1학년 때는. 일단 전 영역 필수 개념 학습을 조금 해요. 알겠죠? 근데 물론 전 영역이라고 말하면 이런 거지. 문학, 그리고 비문학, 독서 영역이라고 하죠. 그리고 선택 과목 화작, 언매 이렇게 있는데 1학년 때는 선택 과목까지 열심히 해야 된다까지는 아니야. 공통 과목, 즉 문학과 독서 영역 어느 정도 기본기를 쌓고 2학년 올라가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공통 과목과 관련해서 필수 개념을 좀 공부를 한다. 그리고 영역별로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역별 심화 학습을 조금 해준다. 공부를 해보니까 나는 문학은 좀 되는데 독서 영역이 좀 약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 그럴 때 이제 영역별로 심화 학습을 조금 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단축 관련해서 선생님 웬 시간 단축입니까? 문제 푸는데 시간이 부족한가요? 잘 들으세요. 학교 내신 국어 시험 볼 때는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수능 시험 실제로 고3들도 시험장에서 문제를 완벽하게 다 풀어내는 친구들은 절반이 채 안 돼요. 나머지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 시간에 쫓겨갖고 허둥지둥 풀거나 마지막 한두 지문은 쳐다도 못 보고 그냥 막 한 번으로 찍거나 이런 일이 벌어져.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안배를 하는 연습을 1학년 때부터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공통 영역과 관련해서 필수 개념 학습을 하고 뭐 좀 빠른 친구들은 나는 이미 정했습니다. 1학년 때
언어 매체 하기로. 그러면은 언어 매체 관련해서 개념 학습을 조금 할 수도 있겠죠. 알겠지? 그 다음에 영역별로 심화 학습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단축 연습까지 들어가 줘야겠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고등학교 1학년 전용 커리큘럼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봐봐. 일단 개념 학습을 좀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랬지?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고1 전용 강의가 있어요. 국어 개념 10시간의 기적. 아, 선생님 10시간만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강좌 제목이 그런 거야. 강좌 제목이. 알겠죠? 10시간에 딱 끝나진 않아요. 10시간보다 조금 넘어가긴 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국어 개념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정리하는 강의. 이게 이제 국어 개념 10시간의 기적. 그리고 또 동시에 병행하면 좋은 강의가 지문 이해가 안 된다면 어휘력부터 키워라. 어휘력. 선생님 영어도 아닌데 무슨 어휘 공부를 합니까? 여러분들 세대가 활자 세대가 아니라 미디어 세대죠. 다시 말하면 읽는 것보다는 화면으로 보는 게 익숙한 세대지. 어렸을 때 다방면에 걸쳐서 독서를 많이 하면서 자란 친구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국어를 어려워하는 가장 큰 문제.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어휘력입니다. 단순히 이게 고전문학 이런 건 옛날 말이 많고 한자어도 있고 이래서가 아니라 하다못해 독서 영역, 비문학도 요즘 애들이 비문학 어려워하잖아요. 가장 큰 원인을 살펴보면 어휘력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아이들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거의 인강 최초이자 지금도 선생님밖에 없을 거야. 어휘를 수능에 필요한 필수 어휘를 영역별로 정리해 주는 그런 강의를 만들어냈고 그게 작년에 책이 1판, 2판, 3판까지 전부 다 품절이 됐어요. 그만큼 이제 어휘력이 약한 친구들이 많았다는 거지. 이거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할 것 없이 다 공통으로 필요한 강의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문 개념 단계에서 국어 개념 10시간의 기적 그리고 어휘력 강의를 딱 들으면 아, 어느 정도 내가 글을 읽고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겠다 하는 능력치는 갖추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영역별 개념 학습인데 선택 과목이 없죠. 화작이나 언매가 없지?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1학년 때는 공통 영역에 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두는 게 중요하다.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2학년 때 생각해도 늦지 않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영역별 개념 강의로는 정밀한 독서, 비문학 전용 강의죠. 그래서 지문 유형별로 어떻게 글을 읽는지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깔끔한 문학이라고 해서 문학 전 영역 개념과 영역별 독해 전략을 배울 거야. 물론 10시간의 기적에서 독서와 문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기는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더 심화된 강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다 들을 사람은 다 듣는 것이 좋겠고 그게 베스트지만 아, 나는 내신 공부하느라 시간이 너무 없다. 근데 10시간의 기적을 들어본 결과 나는 문학보다 독서가 약하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들으셔도 돼요. 반대로 나는 문학이 유난히 약하다. 그러면 문학 한 과목만 들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시간 단축. 모든 인강 사이트를 다 뒤져보세요. 국어 영역 시간 단축 전용 강의가 있는지. 없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선생님이 만든 강의거든. 그리고 이 강의 역시 1판, 2판까지 다 교재가 품절이 났었어요. 이 시간 단축, 타임어택이라는 강좌인데 네가 시간 안에 못 푸는 이유를 선생님이 몇 가지를 쫙 얘기를 하고 이 경우엔 이렇게 하면 시간 안에 풀 수 있다 라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야. 인강 어디에도 없는 최초의 강의고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시간 단축과 관련된 최고의 강의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 최소한 시간 안에 못 푸는 일은 없어요. 알겠죠? 이런 순서로 강의를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EBS하고 파이널은요. EBS는 고3 때 어차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할 필요는 없어. EBS 수능 특강 이런 걸 1학년 때 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무슨 파이널 모의고사 이런 것도 3학년 돼서 많이 연습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세부적으로 강의의 어떤 컨셉이나 이런 걸 좀 설명을 할게요. 일단 국어 개념 10시간의 기적.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국어 영역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영역별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나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그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내려가는 강의야.
알겠죠? 그러니까 10시간의 궤적을 듣는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갑자기 1등급을 맞는다? 이건 아니고 수능 국어의 전체적인 학습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명하는 강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문 개념 학습. 지문 이해가 안 된다면 어휘력부터 키워라. 요거를 선생님이 10시간에 기적하고 같이 듣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인문 개념에 10시간의 기적과 어휘력 강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왜 하루 10분 어휘라고 돼 있냐면 어휘 강의를 선생님이 한 번 촬영할 때 한 50분 이렇게 촬영을 해서 올려줬더니 그러면 설명하는 어휘가 100개도 넘잖아.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10분 정도의 단위로 다 강의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주제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또는 화장실 갈 때 잠깐 들어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만들어낸 거지. 인강에 이렇게 파격적인 길이의 강의가 없어요. 하루에 10분씩만 투자하면 어느 순간 내가 우리 학교 최고의 어휘력을 갖춘 사람이 된다. 이걸 컨셉으로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영역별 심화 강의, 정밀한 독서.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는 지문 유형별로. 선생님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지문 유형은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요걸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걸 지문 유형이라고 하지 않고 독서 영역 내에서 지문 유형은 이런 거야. 예시형 지문 또는 인과형 지문 또는 통시형 지문, 비교 대조형 지문, 과정형 지문 이런 글이 전개되는 방식 자체가 어느 정도 유형화가 돼 있어 독서 영역이. 그런 지문 유형별로 어떻게 읽는 게 좋겠다라는 그 독해 비법을 배우는 강의가 정밀한 독서 강의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깔끔한 문학 강의. 이거는 이제 문학의 개념을 좀 심도 있게 공부할 거야. 10시간의 기적에서 한번 훑어보긴 하겠지만 그걸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게 깔끔한 문학 강의. 그리고 영역별로 시는 이렇게 읽는 거고 소설은 이렇게 읽는 거고 뭐 수필은 이렇게 읽는다. 이런 영역별 독해 전략이 다 다른 거거든. 그거를 자세하게 배우는 강의가 이 깔끔한 문학 강의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과정이 이제 시간 단축. 타임어택, 네가 시간 안에 못 푸는 이유. 이 강의를 통해서 최소한 15분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될 거야. 우리가 몇 분 안에 풀어야 되죠? 그것도 몰라? 그럼 큰일 나요. 우리가 최소한 45문제를 80분이 아니야. 마킹하고 검토하는 시간 빼면 70분 안에 끝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알겠죠?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평소보다 한 15분 정도가 단축이 되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까지 생기게 될 거예요. 그건 선생님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강의라고 그랬죠? 국어 영역 시간 단축 전용 강의. 알겠죠? 요 정도만 따라오시면 돼. 이거 말고도 선생님이 개설한 강의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강의들을 1학년 때부터 막 다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최소한 그래도 수능 국어를 위해서 이 정도는 공부한 상태에서 2학년은 올라와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약속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점수는 무조건 오른다. 단,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당연히 점수가 안 오를 수도 있다. 여러분들,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 맹점이 이거야. 그냥 강의 듣고 강의 다 들었으니까 성적 오르겠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 절대 안 돼. 알겠죠? 시키는 대로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 다음 선생님이 숙제도 내주고 할 거거든. 그러면은 숙제를 할 때 선생님이 시킨 방법에 의해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고 지문 분석도 스스로 해보고 선생님은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네 성적은 무조건 오를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에 나올 것만 가르칩니다. 국어 영역에서도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국어 영역 시에 있어서 표현법, 직유법, 은유법 뭐 이런 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무슨 환유법, 제유법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은 수능 시험에 출제되는 표현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능에 나오지도 않을 거는 선생님이 나 잘난 척하기 위해서 막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수능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만 딱 핵심적으로 압축해서 가르칠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너무 이제 수업 시간에 안 배운 내용이 나올까 봐 걱정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정도 범위까지는 다 포함해서 가르치니까. 알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추상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요즘 국어 수업이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약간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수업들이 많이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 강의를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막상 내가 배운 대로 해보려고 그러면 못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저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는데 내가 적용해서 체화라고 하지? 체화가 잘 안 돼. 나는 그런 강의는 별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너한테 전달을 했을 때 네가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 걸로 흡수를 할 수 있어야 그게 좋은 강의잖아. 선생님은 그렇게 가르칠 거야. 알겠죠? 결론이 뭐냐? 내가 가르친 대로 여러분들 스스로 적용을 하면 스스로 바로 이거구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강의를 지향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네 번째, 지루하게 수업하지 않겠습니다. 특히나 1학년 학생들에게 있어서 국어 수업은 누군가가 막 책 읽어주는 지루한 수업, 이런 인상이 조금 있을 거야. 근데 선생님은 현장 강의로만 진행을 했어요. 1학년 촬영을 선생님이 현장 강의로만 진행을 그동안 해왔거든. 그러니까 앞에 1학년 학생들이 앉아 있는 거야. 서로 학생들하고 이렇게 호흡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지루하게 수업할 일은 없습니다. 알겠죠? 굉장히 서로 이제 피드백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웃고 떠드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웃음이 넘쳐나는 수업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국어 과목에 흥미가 생기기 때문에. 알겠죠? 이건 선생님이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보다 더 치열하게 노력하는 선생님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뭐 6시간도 자고 7시간도 자고 이럴 텐데 선생님은 매번 수업 준비하고 교재 작업하고 하느라고 한 3-4시간밖에 못 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공부를 하는 너희들보다 그런 수험생을 뒷바라지하는 선생님이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너보다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놓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선생님의 강의 목표는 이겁니다. 내 강의를 듣는 내 새끼들은 전원 1등급을 만들겠다.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나도 알고 있어 이게 안 된다는 거. 만약 내 수업을 듣는 내 새끼들이 전원 1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선생님은 내년에 재벌돼요. 그런 일은 없어. 근데 최소한 선생님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라는 걸 약속한다라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나는 저 선생님 수업을 듣고 3등급을 목표로 하겠어.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도 저 선생님 듣고 1등급을 맞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들어야 너랑 나랑 만나서 이게 시너지가 나면은 여러분들 결국 고3이 되면서 수능시험에서는 1등급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그 수많은 선생님이 현장 강의 수강생이 이투스에서 가장 많거든. 그 수많은 현장 강의의 학생들을 통해서 이미 입증이 된 사실이야. 인강도 그렇지만 현강은 특히 성적에 예민해요. 학원 한 달 다녔는데 다음 달에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러면 학원 끊어버리잖아. 근데 선생님 제자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 갈수록 성적이 차츰차츰 올라가거든. 이거는 믿고 따라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강생이 가장 많겠죠. 알겠지? 자, 여러분들 3학년이 될 때까지 선생님은 지금 1학년 때만 너희들을 만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이제 3학년 그리고 재수생 수업을 주로 하는 선생님이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1학년 전용 커리큘럼과 강의와 교재를 만들어낸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잘 따라오면은 학년 올라갈수록 국어가 나의 강점 과목이구나 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바라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강의에서 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시은 선생님입니다. 자, 2024학년도 버전 고등학교 2학년 전용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커리 영상에 웬 마스크입니까? 선생님 아는 친구들 알겠지만 이 목소리가 약간 지금 칼칼하다는 게 느껴질 거야. 선생님이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데 지금 여기 피디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안전상의 이유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마스크 벗으면 사진으로 보세요. 알겠죠? 자, 2학년 전용 커리큘럼. 일단 여러분들 아직 내가 고3이 아닌데 라는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선생님이 보기에는 3학년 그리고 N수생만 수험생이다 라고 보지 않아요. 선생님은 고등학교 2학년부터 수험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인드로 무장을 해야 지금 네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대학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인드 자체를 어떻게 가져야 한다? 아, 나는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수험생이다. 뭐 그렇다고 뭐 고3처럼 엄청나게 압박감을 느끼면서 그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의 수험생의 길로 일단 한 계단 올라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공부에 임하셔야 된다. 너무 꼰대 같은 얘기라고 듣지 마시고 선생님이 그동안 봐왔던 제자들을 보면은 그런 마인드로 2학년 생활을 보냈던 친구들이 잘 되더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무장하고 지금부터 내가 수험생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생각하고 공부 시작하세요. 알겠지? 자, 일단 선생님 커리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대학교 갈 때 국어 반영 비율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고 공부를 하죠. 그런 걸 알고 공부를 해야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내가 공부 시간을 투자를 할지 이런 것들이 잡힐 거 아니야. 그걸 선생님이 좀 알려줄게요. 자, 문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반영 비율이 이렇게 돼. 뭐 너네가 가고 싶은 학교들이 주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뭐 이런 학교들이죠. 성균관대, 한양대 이런 학교들. 일단 서울대는 국어 반영 비율이 33.3%.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고려대가 35.7%. 연세대는 33.3%. 서강대가 36.7%. 성균관대 미쳤습니다. 40%. 그 다음 한양대 30%. 그러니까 문과에 있어서만큼은 선생님이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국어가 수학만큼 중요하다. 국어와 수학이 거의 동등한 비중으로 대학 갈 때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은 국어 점수가 거의 대학의 향방을 결정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나 요즘 국어가 영어가 절대평가로 넘어가면서 국어 영역이 난이도도 쉽게 출제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어 점수가 내 대학을 결정한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과 학생들 국어 반영 비율. 이과 학생들은 솔직히 약간 마음 놓고 있죠? 이과는 수학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과는 수학입니다. 국어가 수학만큼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 이걸 잘 봐봐. 국어 반영 비율 이과에서도 서울대는 33.3%, 고려대가 31.2%, 연세대가 22.2%, 서강대가 36.7%, 성균관대 25%, 한양대가 조금 낮네, 20%.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 이과도 국어가 제일 중요해. 이건 아니야. 근데 이렇게 국어 점수 때문에 대학 갈 때 발목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수학이 제일 중요한 과목인 거 맞아요, 이과에서는. 그 다음이 과탐이다. 아, 그 다음은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 수학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고 그 다음은 과탐과 국어다. 과탐하고 국어를 거의 동일 비중으로 놓고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영어. 이렇게 공부 비중을 잘 조절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난 수학 잘하니까 서울대가 이게 아니란 얘기야. 서울대 국어 반영 비율 33.3%나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국어 점수 때문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으니까 이과 학생들도 국어 신경 써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수능 국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2학년일 때 뭔 수능 국어예요? 내신이나 하면 되지. 그러다가 3학년 때 큰일 나. 여러분들은 이미 1학년 때 전국 모의고사라는 걸 봐봤잖아.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지. 이런 친구들 많을걸? 아, 내신 국어는 내가 공부한 부분이 나오니까 이거 풀겠는데 아니 전국 모의고사 보면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작품 이런 게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친구들 많을 거야. 거기다가 나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아직 선택하면 뭐 할지 결정도 못 했는데 뭐 시험 볼 때마다 뭐 일단 선택해서 봐야 되니까 봐야지 뭐 이런 친구들도 많을 거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능 국어는 내신 국어와 많이 다르다는 걸 니네가 더 잘 알잖아. 수능 국어를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이 1학년 커리큘럼 영상 촬영할 땐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수능보다 내신 국어의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2학년한테는 얘기하는 게 조금 달라야겠어.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학년 때는 이 둘을 놓고 봤을 때 내신 국어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다. 근데 2학년은 비중이 비슷해야 한다. 이게 지금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 비중을 말하는 거예요. 비중을. 알겠죠?
내신 국어 공부하는 만큼 수능 국어도 공부를 좀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신 시험 기간에는 내신 국어를 주로 공부를 하고 그 외의 기간, 내신이 끝난 그 밖의 시간은 수능 국어를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를 동일 비중으로 놓고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고3 올라가서 고생을 덜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수능 국어를 2학년 때는 이 정도를 해놓으면 돼. 일단 첫 번째, 전 영역 필수 개념 학습을 한번 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나서 영역별로 본인이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 심화 학습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고난도, 좀 난이도가 높은 영역,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지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 공략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 단축 연습까지. 1학년은 요거보다는 선생님이 커리가 간소한데 2학년은 좀 더 해야겠다. 3학년 되면 당연히 더 많아지는 거고. 알겠죠? 전 영역 필수 개념 학습, 그 다음 영역별 심화 학습, 그 다음 고난도 학습, 그 다음 시간 단축 연습. 요 각각에 대해 선생님이 좀 세밀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인문 개념. 그러니까 수능 국어를 사실상 1학년 때 많이 안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인문 단계에 있어서 뭘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국어 개념 10시간의 기적. 국어 영역 공통 과목이면은 문학하고 독서 영역이죠. 문학 비문학이지. 문학과 독서 영역의 전반적인 어떤 학습법과 개념을 배우는 강의예요. 그리고 동시에 병행하면 좋은 게 지문 이해가 안 된다면 어휘력부터 키워라. 이건 뭐냐면은 어휘력 증진 학습인데, 야, 이거 선생님 제자 중에서 3학년 애들이 다 뭐라고 그러느냐. 아, 이걸 1, 2학년 때 들었어야 되는데 어휘 강의를 고3 올라와서 들었고 내가 이렇게 지문 읽을 때 고생을 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장담할게요. 2학년 때 이 강의를 듣고 고3 올라오면 최소한 너희는 지문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뭔 소리야? 이런 게 없을 거야. 알겠죠? 어휘 강의를 사실 3학년 올라와서 많은 학생들이 들어.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1학년이나 2학년 때 듣고 올라오는 게 좋다. 너 지금 2학년이잖니? 이걸 듣고 고3 올라오면 진짜 고생을 덜 하게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평가원 분석. 학교 시험은 너희 학교 선생님들께서 내잖아. 근데 수능 시험, 수능 국어 어디서 내는지 알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즉 국가 주관의 시험이야. 우리가 이제 평가원 시험은 우리 학교 내신하고 뭐가 다른지를 좀 분석해 봐야겠죠? 그 강의가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라는 강의예요. 이걸 통해서 국어 학습 체계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별 개념 학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일단 정밀한 독서. 이게 이제 비문학 전용 강의예요. 그리고 정확한 언매. 이거는 이제 언어 매체 선택 과목. 선택 과목 중에서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 그리고 깔끔한 문학 전용 강의. 그리고 명쾌한 화작. 이거는 화작 선택자를 위한 강의. 그러니까 공통 영역 강의는 정밀한 독서와 깔끔한 문학. 선택 과목 강의는 정확한 언매, 명쾌한 화작. 선생님, 저는 아직 선택 과목 뭐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강의와 이 강의를 둘 다 들어보고 나한텐 이게 맞아. 이게 베스트 초이스고, 또는 선생님 저는 그냥 언매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은 화작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들으면 돼요. 선생님 저는 언매 문법 때문에 싫어요. 화작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것만 들으면 됩니다. 선택 과목 중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러니까 독서와 문학이 공통 과목, 언매와 화작이 선택 과목. 알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 단축 강의. 타임어택 네가 시간 안에 못 푸는 이유라고 써 있죠? 수능 시험에서 45문제를 끝까지 완벽하게 시간 안에 다 풀어내는 학생의 비율이 5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학생들이 이 시간 단축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해, 시험장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애들을 최소한 시간 안에라도 다 풀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나온 강의. 인강에 거의 유일하게 있는 강의죠. 시간 단축 전용 강의. 이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 최소한 시간 안에는 풀어낼 수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시간 안에 맨날 못 풀어서 한 2지문씩 찍던 애가 시간 안에 풀게 됐다. 여기서 오는 점수 상승은 굉장히 큰 거죠. 알겠죠? 그래서 시간 단축 강의. 이렇게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학년 때에는 여기에 EBS도 붙고 뭐 모의고사도 붙고 여러 가지 강의들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2학년 때는 최소한 이 정도 듣고 3학년으로 올라와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일단 국어 개념 10시간의 기적을 통해서 수능 국어 입문. 아, 수능 국어가 이렇게 구성된 과목이구나. 아,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그 학습법을 배우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동시에 진행할 게 어휘력 증진 강의. 하루 10분이라고 써 있죠? 요즘 세대 아이들이 보면은 강의도 긴 걸 별로 안 좋아하죠. 유튜브도 유튜브 쇼츠 이런 거를 좋아하잖아. 선생님이 강의를 이것도 거의 인강 최초의 시도일 거야. 한 10분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강의를 구성을 해놨어. 어휘를 주제별로 세분화를 해서 하루 10분 정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부담 없이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우리 학교에 최소한 어휘력은 탑이 돼 있는 거지. 알겠죠? 그 컨셉의 강의가 이 강의예요. 어휘력 강의.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원 분석을 통해서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라는 국어 영역별 학습 전략을 배우는 강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배우냐면은 국어 영역별로 지문 독해 방법, 그 다음에 문제 유형별로 풀이 방법. 그리고 요거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10시간의 기적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 맞는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구성된 문제들이 보면은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들로 교재를 꾸며놓은 거고, 이 강의는 수능시험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3 수준의 강의가 되는 거겠지. 알겠죠? 이걸 통해서 진정한 수능 국어가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강의라 이거야. 알겠나요? 국이공이라고 부르는 요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라는 강의. 그리고 이제 영역별 심화학습. 아, 나는 비문학이 약했구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정밀한 독서, 지문 유형별로 글을 읽는 방법을 배우는 강의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깔끔한 문학. 이건 뭐냐면은 문학이 약한 친구들을 위한 강의. 그래서 문학 심화 개념과 영역별로 문학 지문들을 읽어내는 독해 방법을 배울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정확한 언매 선택자를 위한 강의. 그 다음에 명쾌한 화작은 화작 선택자를 위한 강의. 나는 아직 2학년이기 때문에 선택 과목을 정하지 못했다. 그런 친구들은 두 강의 길지 않으니까 두 개 강의를 듣고 아, 나는 이거 라고 선택하는 게 베스트고, 난 이미 정했다. 학교에서도 어차피 내신 때 문법 회과했기 때문에 난 정확한 언매 하겠다. 이런 친구들은 저것만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기 선택 과목에 맞게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간 단축과 관련된 타임어택 강의. 타임어택. 네가 시간 안에 못 푸는 이유. 학생들이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어내지 못하는 이유를 선생님이 8가지로 분석을 해놨어요. 각 이유별 대처 방법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의 선배가 이 강의를 듣고 나니까 최소한 15분 정도 시간이 단축되었다라고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주었던 강의가 이 강의예요. 인강 역사상 최초의 시도이자 마지막 시도였던 강의.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들 알고 있어. 애들이 시간 안에만 풀어도 성적이 급상승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지만 어떻게 시간 안에 푸는 방법을 교재로 구성을 하고 강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답을 얻지 못하셨던 거지. 그에 대한 답을 선생님이 얻었어요. 그래서 이 강의는 현장에서 그냥 작년 기준으로 특강 3반 정도 딱 깔았는데 600명이 신청을 했던 학생들에 있어서는 진짜 굉장히 필요했던 강의. 이 강의가 시간 단축 강의. 알겠죠? 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약속할 수 있는 거,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점수는 무조건 오른다. 시키는 대로 안 해서 문제지. 만약 시키는 대로 했는데 성적이 하나도 안 올랐다. 찾아오세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여러분들 성적은 차츰차츰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건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에 나올 것만 가르친다. 국어 영역이 워낙 공부할 양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내가 공부해야 되나 싶은 느낌이 들었을 때가 있을 거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봐봐.
우리가 이제 어떤 개념서를 본다고 치면 문학 개념서에 비유법 보면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이런 거 말고도 제유법, 환유법, 풍유법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그중에 선생님이 수능에 나올 것과 나오지 않을 것을 가려서 가르칩니다. 선생님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수능에 나오면 어떡하죠?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 일이 생겼으면 선생님은 벌써 욕먹고 강제 은퇴당했겠죠. 선생님이 지금도 이제 현장 수강생들이 지금 이투스 내에서도 가장 많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굉장히 필요한 내용들을 압축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잘 하기 때문이겠지. 알겠죠? 그리고 믿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추상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요즘 국어 많은 강의들이 아마 이럴 거야. 니네가 강의를 듣고 나면. 수업을 들을 때는 알겠어. 나 스스로 지문을 읽어보려고 하면 모르겠어. 그리고 또 수업을 들으면 알겠어. 또 내가 스스로 문제 풀려고 하면 자꾸 틀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수업을 들을 때는 알겠는데 체화라고 하죠. 내가 받아들이는 거. 체화가 잘 안 되는 그런 강의는 선생님은 좋은 강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강의라고 하는 게 내 머릿속에 얼마나 들어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 선생님은 체화하기 좋고 그 다음에 체화한 대로 적용을 했을 때 문제가 바로바로 풀릴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할 거야. 알겠죠? 굉장히 모든 방법들을 구체화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지루한 수업은 하지 않는다. 선생님 강의 자체가 다 현강에서 현장 아이들과 호흡하면서 진행되는 강의지 스튜디오에서 나 혼자 촬영하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생동감 있는 강의를 여러분들이 좀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수강 후기들 보면 항상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라고 그러니 이거 입담이 좋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수업 자체가 굉장히 생동감 있고 내가 현장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런 수강 후기가 굉장히 많거든. 절대로 지루한 수업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책을 줄줄줄줄 읽어주는 방식으로 수업하다 시작하면 어느 순간 너는 이미 잠들어 있다. 그렇게 수업하지 않을 거예요. 너도 같이 참여하면서 인강이지만 같이 참여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생님이 유도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수험생들보다 더 치열하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은 학생이고 나는 이게 직업이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대학 가는 게 아니라 네가 대학 가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 더 열심히 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을 뒷바라지하는 입장에서 나도 수험생만큼이나 더 치열하게 노력할 거란 얘기예요. 특히나 2학년인 너보단 내가 한 10배는 더 노력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챙겨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 강의 목표는 이거예요. 내 수업을 듣는 내 새끼들은 전원 1등급을 만들겠다.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면 선생님은 재벌돼요. 그런 일은 없지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목표가 3등급이야, 4등급이야 이게 아니라 나는 1등급 그리고 만점, 수능국어 만점을 목표로 선생님 강의를 들을 거야 라는 마인드로 따라오세요. 그러면 너와 내가 합이 맞으면서 시너지가 나겠지? 그럼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은 이런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은 2학년이지만 난 수험생이야 라는 마인드로 선생님 수업에 달려들도록 하세요. 그러면 누구나 다 수능에서는 좋은 결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커리큘럼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에서 봅시다.